자, 이번 시간에는 해외 선물 포함 비트코인이나 선물이나 주식 매매하시는 모든 분들이 들어야 할 필수 강의입니다. 바로 경제 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 간에 미묘한 두 개의 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지표는 봐야 한다입니다. 경제 지표는 단기적으로 선물 추세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봐야 한다는 파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 지표는 볼 필요 없다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미 차트에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고, 차트에 답은 이미 다 나와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자, 이번 시간에는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꼭 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이 정도는 무조건 알고 넘어가자는 주제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선물 트레이딩을 할 때 어떻게 시장에 대응해야 되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도 한번 담아봤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와 통화정책 관련 지표입니다. 나스닥이든 비트코인이든 골드든 모든 것은 금리를 앞으로 올릴지 혹은 내릴 것인지 혹은 동결할 것인지에 관한 스탠스에 따라서 급등락이 결정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지표는 달러가 강세를 보일 거냐, 약세를 보일 거냐로 생각해 주시면 편합니다. 대체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나스닥과 골드는 하락을 보이게 되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나스닥과 골드는 상승세를 보이게 되니까요. 특히 연준이 발표하는 금리 결정은 1월, 3월, 5월, 6월, 7월, 9월, 11월, 12월로 매년 8번의 정기회의를 거칩니다. 정확한 날짜는 investing.com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특히 금리 결정과 관련된 이슈는 발표가 된 뒤에 정확히 30분 뒤에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으로 시작됩니다. Good afternoon. 그런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 여러 언론 매체에서는 이번 기자회견이 매파적이었다, 혹은 비둘기파적이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게 되면서 앞으로의 투자 심리가 결정될 수 있겠죠. 그거 이외에도 가끔 연준 의장이 연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금리 결정은 이미 발표 전에 점도표든 아니면 경제지표의 전반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특히 CME Fed Watch 툴에서는 초보자들도 정말 쉽게 금리를 앞으로 올릴지에 사람들이 베팅하는지 내릴지에 베팅하는지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참고하기 정말 좋은 사이트입니다. 자세한 링크는 고정 댓글에 제가 남겨둘 예정이고요. 그 이외의 전문가들이 비싼 돈 주고 사용하는 블룸버그 터미널에서도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것은, 금리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 국채금리와 달러가 제일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달러가 급등에 나오게 될 것이므로 나스닥과 골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스닥과 골드는 금리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급락이 나오게 되고, 금리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즉 전반적으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나스닥과 골드는 급등이 나오게 되고, 매파적인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되면 나스닥과 골드는 급락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바로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연준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가 바로 이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바로 물가 상승률을 의미하는데, 보통 물가 상승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생각보다 경제가 좋다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물가가 높아지면 물건을 판매하는 기업들의 판매 마진이 올라가고 매출이 증대하게 되며 기업으로부터 추가 고용이 일어날 수 있고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금리 과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게 되면 연준은 이런 분위기를 식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금리 인상이나 동결 쪽으로 예측이 되는 것이고, 그런 예측에 의해서 달러는 급등을 보이게 됩니다. 당연히 국채 금리도 급등이 나오고, 반대로 나스닥과 골드, 비트코인은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보죠.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게 되면 사람들한테 어떻게 반응이 되냐면, 설마 연준이 돈을 더 풀거나 금리를 동결하거나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금리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게 되면서 국채 금리와 달러는 떨어지게 되고 나스닥과 골드, 비트코인은 반사 이익을 얻고 급등하게 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달 데이터를 기준으로 다음 달 둘째 주 중순 이전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매달 15일 이전에 발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데이터 발표 날짜는 인베스팅에서 미리 조회가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 전달 데이터를 기준으로 다음 달 둘째 주 중후반에 발표가 됩니다. 보통 CPI가 발표가 되고 하루 이틀 뒤에 발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고용지표입니다. 대표적인 고용지표는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 발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농업 고용지수입니다. 농업을 제외한 미국의 전 산업, 미국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포함한 전 산업의 고용시장의 활력을 측정하여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 수를 직관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온다면 고용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 과열, 경기 과열이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게 되고 달러가 급등하고 국채 금리가 급등하게 되며 나스닥이나 골드는 하락세를 보이게 됩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죠. 반대로 예상치보다 낮으면 고용이 둔화될 시그널이 보이게 되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스탠스가 낮아지게 되고 달러가 급락을 보이게 되면서 나스닥과 골드는 상승하는 반사 이익을 누리게 됩니다. 실업률은 반대로 예상치보다 증가하면 고용시장의 탄력이 떨어진다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고용을 재촉진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자는 인식이 시장에 퍼질 수 있게 되고 달러가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나스닥과 골드는 대체적으로 올라갑니다. 예상치보다 감소하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게 되죠. 네 번째는 성장 지표입니다. 성장 지표에는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GDP 성장률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ISM 제조업 지수와 비제조업 지수입니다. 이거는 쉽습니다. 경기 확장 국면에서는 GDP 성장률과 제조업 지수가 GDP 성장률 그리고 제조업 지수 그리고 비제조업 지수가 모두 상승이 나오게 되고 금리가 과열되었다는 시장의 인식이 퍼지면서 달러가 급등이 나오게 되고요. 나스닥과 골드는 반사 이익을 누리게 됩니다. 반대로 성장률이나 제조업, 비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보다 하락이 나오게 되면 경기가 안 좋다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게 되고 금리를 내릴 필요성이 시장에 반영되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달러와 국채 금리는 상승을 하게 되고 비교적 위험자산인 나스닥은 떨어지게 됩니다. 골드도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달러와 같이 올라가는 게 정상이지만 지금처럼 금리가 너무 높고 달러가 깡패인 시장 환경에서는 골드도 같이 달러가 올라가면 대체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소비 관련 지표입니다. 소비 관련 지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소매 판매 지표와 소비자 신뢰 지수입니다. 이 역시 위에 있는 성장 지표와 비슷하게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건 확실히 골드와 나스닥은 반대의 결과를 보입니다. 지표가 좋게 나오면 소비가 촉진이 되고 경제 활력이 커지기 때문에 나스닥이 상승을 보이게 되며 소비가 증가하면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의 수요는 떨어지게 되고 위험자산인 금이나 비트코인 쪽이 반사 이익을 누리게 됩니다. 특히 소매 판매 지수가 증가하면 경제가 강하다라는 강력한 시그널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소비와 기업의 매출 증가 기대감이 커지고 나스닥 같은 위험자산은 상승하는 데 반해 금 같은 안전자산은 금리가 상승하면 이자를 제공하지 않는 금의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론적으로는 소매 판매와 소비자 신뢰 지수가 증가하면 금은 약세, 나스닥과 달러는 강세를 보이게 되고 소매 판매와 소비자 신뢰 지수가 하락하면 금은 강세, 나스닥과 달러는 약세를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예외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강한 만큼 지수가 너무 좋게 나오면 나스닥과 골드가 동시에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물 트레이더들이 꼭 봐야 되는 지표를 5개의 섹터로 분류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표 발표의 영향에 따라서 꼭 주가가 그렇게 반영이 돼서 상승이나 하락을 보일까요? 제 경험상 중장기적인 추세는 어느 정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표의 결과에 따라서 급등이나 급락이 나오는 경우는 때에 따라서 선반응이라는 무서운 이름으로 지표와 반대로 가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장기적인 추세를 보기 위해서는 지표의 해석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발표 당일에 급등락을 맞추기 위해서 지표만을 보고 매매를 하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함수사에서는 지표 발표 30분 전후로는 웬만하면 매매를 하지 말라고도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결론은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굳이 지표를 보지 않아도 괜찮지만 내가 몇 날 며칠 길게 보는 추세 매매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지표의 결과와 시장이 만들어가는 추세를 비교하면서 매매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강의를 통해서 경제 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식견이 넓어졌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이거 이외에도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 성공 건수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표들은 지금 설명드린 섹터 안에 다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5개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선물이 지표를 무조건 공부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만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 이외에도 이제 함수사에는 굉장히 수많은 고퀄리티의 강의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바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함수사 네이버 카페를 가입하시면 선물 초보자분들이든 선물 경험자분들이든 나스닥과 골드 그리고 오일에 대한 여러 가지 식견들 그리고 트레이딩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꼭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에 가입을 해주셔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끝에는 비밀 영상도 있으니까 선물에서 꼭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은 시간 꼭 내셔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